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석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문재인 정부의 좌파 포퓰리즘을 비판하고 앞으로 나아갈 우리 경제의 방향에 대해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나와주시죠. 중국이 사회주의의 탈을 쓴 자본주의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자본주의의 탈을 쓴 사회주의다. 나아가 자본주의의 탈마저 벗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지는 짐작합니다만은, 그렇다면 경제민주화 조항을 두고 있는 우리 헌법은 사회주의 헌법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토지공 개념을 주장을 하고 경제 민주화를 가장한 기업 규제의 강화, 노동계와 청와대의 완장 경제, 이러한 그 사회주의 정책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은 상당히 총리께서 얘기하는 그 자유시장 경제하고는 거리가 멀고 반시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 헌법은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의원님께서 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너무 간단하게 하시네요. 네, 아는 게 그것뿐입니다. 네. 최근에 이 비트코인 거래,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국적으로 강원랜드를 까는 것이다. 지금 강원랜드가 이 도박 중독자들 때문에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천민 자본주의 그리고 카지노 자본주의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돈 놓고 돈 먹기식의 카지노 자본주의를 배척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사회주의 경제를 추구하면서 한쪽에서는 이러한 카지노 경제를 용인하고, 뭐 정부가 뭘 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가상 통화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첫째는 불법 행위는 차단한다. 둘째는 과열과 투기는 진정시킨다. 셋째는 블록체인 같은 원천 기술은 육성한다. 이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사기업에 임금을 주는 것이 그런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인건비 보조를 하고 있는 경우는 있죠. 잘 아실 겁니다. 아니, 사기업의 인건비를 보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 3명을 고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도와드린다거나 하는 것도 인건비 보조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임금을 올려놓고 일자리 안정기금을 주는 거는 전형적인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정책 아닙니까? 저임금에 허덕이는 근로자들께 임금을 좀 올려드린다는 것이 병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예시를 해볼게요. 어제 오늘 지금 뉴욕 증시하고 코스피 폭락했죠? 아시죠? 네. 이렇게 왜 폭락을 했죠? 네, 여러 요인들이 분석되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아니, 여러 요인들이 분석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나만 한 얘기고, 네. 예, 제대로 얘기를 해보세요. 네, 좀 알려 주십시오. 지금 세계적으로 국제 유가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미국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노동 고용률이 상당히 높아져 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가 지금 과열 단계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증시가 폭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한 것이
기름을 붓는다. 불에 기름을 붓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가 지금 상당히 요동을 칠 것이다. 아시다시피 인플레라는 것은 디맨드 푸시하고 코스트 푸시가 있지 않습니까? 코스트 푸시 요인이 임금 인상과 맞물려서 이렇게 앞으로 인플레가 오를 것이다. 서울 물가부터 걱정입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네, 저희들도 물가를 늘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가 동향은 한파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요, 또 수산물 가격이 오르는 주로 식탁 물가 중심으로 상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비축 물량 방출 등을 통해서 공급을 조절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물가가 지금 크게 오르면은 총리가 책임을 지셔야 될 거예요. 부총리 책임을 넘어서 제가 보기에는 금년에 서민 경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물가입니다. 5월 달쯤 한번 보시죠. 얼마나 물가가 오르는지. 네, 미리 대비하고 잘 대처하겠습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베트남 이런 분들에서도 지역 경제의 수준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네. 네. 미국과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물가나 경제 수준이 다르고 산업별로 기업 환경이 다른 데에는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 총리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수위도 좀 조절하시고 또 지역별로 산업별로 차등화하는 그런 시책을 도입을 하세요. 예, 우선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이것이 연착륙되도록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별, 업종별 차등제는 그걸 제안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 어느 지역은 저임금 지역이다, 또 어느 업종은 저임금 업종이다 하는 낙인이 찍히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건 문자 그대로 최저임금이니까요. 지역별, 업종별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데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이 주면 그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난번에 부동산을 잡겠다고 파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 지금 실효성이 없죠? 파리 부동산은 8월 2일에 발표됐지만 대부분의 정책은 금년 들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서 그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빠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가지고 똘똘한 집 한 채 구매하겠다는 이런 수요, 그리고 자사고 특목고 폐지로 파락구군이 부활될까 해서 강남권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공급이 그만큼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 자료를 보면 강남권의 공급은 예년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사고 특목고 정책 때문에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셋값이 오르든가 전학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증거는 아직까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은 충정 아닌 우려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지금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그러한 법안을 민주당에서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노무현 정부 때도 56%나 아파트 값이 상승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스스로 이 부동산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자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오히려 부동산 정치만 있어요. 정치. 부동산을 위해서 가지고 특히 강남 부동산을 가지고 정치 편가르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예, 노무현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가장 뼈아프게 기억하고 있는 분이 대통령 본인일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다짐은 확고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담금이 최대 50%에 달하는 부담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40년 동안 지금 수도관에서 녹이 나오고 이래서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재건축이라는 게 뭐 딴 겁니까? 살기가 어려우니까 재건축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를 잘못했다고 이렇게 50%나 되는 부담금을 내게 하고 또 이분들이 부담금 낸 다음에 나중에 양도한다든지 이럴 때는 또 양도소득세를 또 엄청나게 내야 돼요. 일본에서 제일 잔인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도끼로 이마카. 이 사람이 제일 잔인한 사람. 근데 이 사람보다도 더 잔인한 사람이 있어요. 까니마 또까. 이게 전형적인 까니마 또까법이에요. 까니마 또까법. 예? 부담금과 양도소득세 내고 또 이분들이 상속 증여할 때는 또 상속 증여세 또 내요. 이러면은 거의 한 푼도 안 남습니다. 예. 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책들은 아직 도입이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시고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으로 안정세에 들어가 있지만 강남 몇 개 지역 그 중에서도 재건축 주택과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좀 급한 상승을 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의 상실감을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어떤 정책을 추가로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50%를 초과하는 과도한 세율이어서 위헌이고 또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두 번씩이나 위헌입니다. 네, 미실현 이득에 과세를 하는 것이 위헌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토초세 파동 때 이미 헌재가 판정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초과이익 부담금 제도가 나왔는데 그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자체로서 위헌이 아닐 수 있는데 여러분 소득세법 지난 개정으로 해가지고 개인의 소득세를 지금 42%까지 내고 있고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은 거기에 10% 붙여가지고 4.2%, 46.8%에다가 그다음에 재산세, 4대 보험 이러한 부담금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은 국가 권력이 개인이 번 소득의 50% 이상을 가져가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담금은 세금이에요. 네. 국민한테 국가 권력이 부과하는 게 세금이지 뭐 딴 게 세금입니까? 네. 이렇게 부담금, 4대 보험, 재산세, 종부세 지금 이게 세금이 보통 세금이 아니에요. 작년에 20조 이상 세수가 더 들어왔어요.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의 그야말로 마른 수건 짜듯이 국민들을 쥐어짜고 있는 거예요. 왜 짜는 겁니까? 다름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적 정책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짜서 사회주의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답을 드릴까요? 네, 우선 잘 아시다시피 조세 부담률이나 국민 부담률에서는 우리가 OECD 평균보다 약간 아래 수준일 겁니다. 그리고 최고 소득세율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각종 부담까지 포함한 그것이 우리보다 더 높은 나라들이 꽤 있죠. 미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등등인데요. 그런 나라들에서 헌법 위반 시비가 나왔다는 얘기는 저는 아직까지 못 들어봤습니다. 아니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그러는데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위헌 시비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아니 그리고 OECD 국가들이 왜 이렇게 세금 부담률이 높은지 아세요? 네, 그거 설명해 보세요. 왜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조세 부담률이 높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까 최고소득세율이 우리보다 더 높은 나라들이 아까 몇 나라가 있죠. 일본도 그러고요, 프랑스도 그러고. 그거는 스웨덴도 여러분들이 그러고. 네. 총리께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조세 부담률이 낮은 거는 우리나라가 부가세율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OECD 국가들은 17%예요. 네. 그러면 그 부가세율만 올리면은 조세 부담률이 같아져요. 네, 부가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회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때문에 한 생각합니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수당, 시민배당 이렇게 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그러면서 지하철 공짜로 태워주고 이러고 있어요. 저는 이분은 이재명 시장은 포퓰리즘이 어떠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베네수엘라의 재정을 파탄낸 차베스 대통령이 생각이 나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가 그 낡은 이데올로기에 매몰돼서 인기 영합적인 이렇게 포퓰리즘으로 일관하는 동안에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이제 망가지고 있어요. 결국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경제 성장입니다. 건전한 경제 성장입니다. 그거를 국무총리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치현에서 의원들 아닌 것 같아요. 예, 이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난번에 부동산을 잡겠다고 파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 지금 실효성이 없죠? 파리 부동산은 8월 2일에 발표됐지만 대부분의 정책은 금년 들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서 그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빠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가지고 똘똘한 집 한 채 구매하겠다는 이런 수요, 그리고 자사고 특목고 폐지로 파락구군이 부활될까 해서 강남권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공급이 그만큼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 자료를 보면 강남권의 공급은 예년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사고 특목고 정책 때문에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셋값이 오르든가 전학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증거는 아직까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은 충정 아닌 우려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지금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그러한 법안을 민주당에서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노무현 정부 때도 56%나 아파트 값이 상승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스스로 이 부동산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자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것뿐입니다. 최근에 이 비트코인 거래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국적으로 이 강원랜드를 까는 것이다. 지금 강원랜드가 이 도박 중독자들 때문에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천민 자본주의 그리고 카지노 자본주의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돈 놓고 돈 먹기식의 카지노 자본주의를 배척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사회주의 경제를 추구하면서 한쪽에서는 이러한 카지노 경제를 용인하고 뭐 정부가 뭘 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가상 통화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첫째는 불법 행위는 차단한다. 둘째는 과열과 투기는 진정시킨다. 셋째는 블록체인 같은 원천 기술은 육성한다. 이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사기업에 임금을 주는 것이
그런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인건비 보조를 하고 있는 경우는 있죠. 잘 아실 겁니다. 아니, 사기업의 인건비를 보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 3명을 고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도와드린다거나 하는 것도 인건비 보조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임금을 올려놓고 일자리 안정기금을 주는 거는 전형적인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정책 아닙니까? 저임금에 허덕이는 근로자들께 임금을 좀 올려드린다는 것이 병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석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문재인 정부의 좌파 포퓰리즘을 비판하고 앞으로 나아갈 우리 경제의 방향에 대해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나와주시죠. 중국이 사회주의의 탈을 쓴 자본주의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자본주의의 탈을 쓴 사회주의다. 나아가 자본주의의 탈마저 벗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지는 짐작합니다만은 그렇다면 경제민주화 조항을 두고 있는 우리 헌법은 사회주의 헌법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토지공 개념을 주장을 하고 경제 민주화를 가장한 기업 규제의 강화, 노동계와 청와대의 완장 경제, 이러한 그 사회주의 정책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은 상당히 총리께서 얘기하는 그 자유시장 경제하고는 거리가 멀고 반시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 헌법은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의원님께서 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너무 간단하게 하시네요. 네, 아는 게 최근에 제가 예시를 해볼게요. 어제 오늘 지금 뉴욕 증시하고 코스닥, 코스피 폭락했죠? 아시죠? 네. 이렇게 왜 폭락을 했죠? 네, 여러 요인들이 분석되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아니, 여러 요인들이 분석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나만 한 얘기고 네. 예, 제대로 얘기를 해보세요. 네, 좀 알려 주십시오. 지금 세계적으로 국제 유가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미국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노동 고용률이 상당히 높아져 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가 지금 과열 단계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증시가 폭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한 것이 기름을 붓는다. 불에 기름을 붓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가 지금 상당히 요동을 칠 것이다. 아시다시피 인플레라는 것은 디맨드 풀하고 코스트 푸시가 있지 않습니까? 코스트 푸시 요인이 임금 인상과 맞물려서 이렇게 앞으로 인플레가 오를 것이다. 서울 물가부터 걱정입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네, 저희들도 물가를 늘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가 동향은 한파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요, 또 수산물 가격이 오르는 주로 식탁 물가 중심으로 상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서 공급을 조절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물가가 지금 크게 오르면은 총리가 책임을 지셔야 될 거예요. 부총리 책임을 넘어서 제가 보기에는 금년에 서민 경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물가입니다. 5월 달 좀 한번 보시죠. 얼마나 물가가 오르는지. 네, 미리 대비하고 잘 대처하겠습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베트남 이런 분들에서도 지역 경제의 수준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예. 미국과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물가나 경제 수준이 다르고 산업별로 기업 환경이 다른 데에는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 총리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수위도 좀 조절하시고 또 지역별로 산업별로 차등화하는 그런 시책을 도입을 하세요. 예, 우선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이것이 연착륙되도록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별, 업종별 차등제는 그걸 제안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 어느 지역은 저임금 지역이다, 또 어느 업종은 저임금 업종이다 하는 낙인이 찍히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건 문자 그대로 최저임금이니까요. 지역별, 업종별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데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이 주면 그것으로 되지 않겠는가.